국회의원 선거 때는 소를 얹었고 대통령 선거 때는 내 혼자니까 소를 얹을 필요가 없죠. 예. 그 일반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이 보기에는 그 총재님 공약사항이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한 구석에는 또 근데 저거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은 그 신혼부부 어떤 이런 금액 뭐 지원책이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민들 진짜 보면 한 사람 앞에 거의 한 15억 원씩이 돌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평생 예. 제가 대통령이면 한 사람이 평생 받아가는 게 15억이거든. 예. 그런데 5인 가족이면 75억이에요. 예. 근데 다른 후보가 되면은 되려 나는 이제 세금 제도를 다 없애버리니까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세금 내는 게 거의 없어요. 5% 정도 내니까 그것도 물건 살 때 냅니다. 자동차 기름 넣을 때 세금 들어있잖아. 그런데 집에 재산세, 양도세, 토지세 모든 36가지 세금 고지서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 고지서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세금을 안 내게 되잖아. 사업을 하는 사람만 소득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거든. 사업자에게만. 이외는 사업자 이외는 이 빌딩을 세를 놓는 사람은 세금 수입이 있으니까 임대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지만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집을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고지서가 없는 시대를 내가 만들어내는데 이게 홍콩과 싱가포르이 그래요. 세금 제도가 하나입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간접세예요. 그러면 결국 돈 많이 쓰는 부자들이 많이 내게 돼요. 벤츠를 샀다거나 3억을 냈으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돈을 실제 쓸 때 세금이 거기 들어있어. 그러니까 외상빼기가 없어 세금이. 그럼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갑니다. 지금 자동차 기름이 10만 원 넘으면 7만 2천 원이 세금이에요. 근데 그 7만 2,500원만 해버리면은 우리 집에 세금 자동차 고지서 안 나와도 돼. 세금 고지서가. 그거는 세금이 얼마 안 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괜히 자동차 기름의 세금을 95%를 걷어가면서 5%를 걷었다고 고지서를 발부한단 말입니다. 집에다가 또. 그러면 그걸 안 내면 5번씩 고지서가 와. 우체부가 맨날 오토바이 타고 배달해. 또 그거 또 나중에 압류 붙여. 또 안 내면 경매 붙여 자동차. 남바 떼가는 사람. 이거 인건비하고 그 우표값 이것이 자동차 세금 거둔 것보다 3배가 많아요. 그러면서 국민은 너무너무 괴롭히고 그 바람에 1년에 세금 안 낸 차라고 해가지고 대포차가 20만 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자들 납치하는 데 써요. 부녀자 납치에. 범죄에 쓰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금은 95%다 현찰로 차를 운영하려면 아무리 대포차라도 기름은 넣어야 되잖아. 세금 다 내요. 그럼 그때 한꺼번에 내버리지. 왜 복잡하게 또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이거는 국민 알기를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범죄 대포차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행정은 IQ 100단위들이 만드는 이 우리 모든 행정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70만 원, 60세 이상 70만 원씩 준다거나 결혼하는 사람들 5천만 원씩 여자 남녀 1억을 주거나 출산수당 3천만 원 주거나 전기, 전화, 수도, 핸드폰, 가스 요금을 각각 5만 원까지 무상으로 하거든. 우리나라 근로자 1,600만 중에 비정규직이 100만 원 미만 받는 사람이 850만. 900만이에요. 정규직이 700만이에요. 그러면은 그 비정규직 900만 명이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받아. 가서 전기, 전화, 수도, 핸드폰, 가스 요금 내면은 밥 먹고 차비하고 나면 돈 안 남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월급을 나는 최저임금제를 해가지고 최저임금을 150만 원으로 올려줍니다. 앞으로 대통령 되면은. 이제 70만 원 주면 법에 걸려요. 빌딩 수리한테 70만 원 주거나 빌딩 청소한 아줌마한테 70만 원 주면 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비정규직을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비정규직 최저임금제를 실시해. 한 달에 150만 원씩 줘야 돼, 최하.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전기, 전화, 수도, 핸드폰 요금 안 받아. 60세 이상은 또 70만 원씩 주면 그것도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가서 150만 원 벌고 또 60이 넘었으니까 또 70만 원씩 나오고 부부 140. 생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약은 예산은 매년 이렇게 주고도 200조가 남아. 매년 200조가.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당 4,500만 원씩 있는 외채도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갚는데 이 사람들은 매번 예산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우리는 1년마다 거둬지는 보도블록이지만은 유럽과 일본은 30년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대로 국세 낭비가 국가 많죠. 예산을 집행률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320조 1년에 쓰는데 320조를 줬는데 예산 집행률이 80%밖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몇십 조가 뺏기거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 예산을 전략하는 놈은 전부 모가지야 공무원들. 그 총재님 예전에 그 공약을 제가 한번 봤는데 불효자 사용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거는 그거 잘못 나온 내가 건가요? 60세 이상 70만 원씩 주겠다. 우리가 부모한테 불이하는 건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와전돼 가지고 기자들이 잘못 쓴 거예요. 불효자를 사용 불효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효자가 아닌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네네. 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부모한테 불효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누구를 불효자라고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효자를 만든 장본인은 국가야. 한 달에 돈 비정규직은 100만 원 미만 받지만은 2,500만 명 중에 실업자가 1,000만 명이야. 이거 어떻게 부모한테 효도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 정규직들도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불안하잖아. 어떻게 부모한테 효도합니까? 애들 과외비 들어가죠. 씀씀이가 많죠. 뭐 핸드폰 요금이 애가 5명이 뭐 25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생활한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를 부양한다는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국가가 60세 이상 70만 원씩만 줘버리면 효도 안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난 추석에 부모 문제로 제사상 앞에서 격투가 가족들이 벌어진 가족이 54만 가구야. 54만 가구가 추석날 어머니 아버지를 앞에 놔놓고 제사상 앞에서 이번에는 네가 부모님 모셔라. 나는 못 모신다. 나는 애들 방밖에 없다. 애들 방에다 어머니 모시면 되지 않냐. 나는 못하겠다. 이래가 형제지간에 다툼이 있은 집이 54만 가구야. 이런 거는 국가가 한 달에 60세 이상을 70만 원씩만 줘버리면 실버타운 재벌들이 찍어놓고 서로 모시려고 그래? 부모들.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불효를 국가가 조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총재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IQ가 430이 아니고요. 곱하기 2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800씩 나오는 것. 그럼 총재님 지금 말씀을 다 어떤 분야든 이렇게 줄줄줄 나오시는데 정작 총재님께서 좀 뭐랄까요, 좀 관심이 좀 덜하다거나 뭐 이런 분야가 혹시 있습니까?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죠. 말씀하는 대로요. 그럼 나는 뭐든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제가 TV 토론할 때 보셨죠? TV 토론할 때 시간이 짧아서 참 아쉽더라고요. 아나운서가 탁 질문하면은 답이 총알같이 나가죠. 근데 그게 시간이 속사포로 나가니까 시간이 짧잖아요. 보통 다른 분들은 자, 시간 됐습니다. 이렇게 뭐 어떤 추임새부터가 시간 나가는데 총재님은 그냥 수다면 그냥 그게 벌써 정리의 어떤 그러니까 뇌 안에 정리가 돼서 IQ를 의심하는 사람은 정리되셔서 제 IQ를 의심하는 사람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옆에 있는 후보들은 그 문제를 우리한테 안 보여주다가 갑자기 봉투 뜯어서 딱 들고 이야기하니까 질문하니까 나는 그 분야는 전혀 모릅니다. 이래버리잖아요. 그런 후보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질문할 때는 머리에서 이게 0.1초 만에 말이 나가줘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옆에 다른 후보들 보면 뭐 그거는 어떻고 이렇게 시간을 벌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속사포로 말이 나가잖아요. 용수철 같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그만큼 정책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총재님이 또 결혼 하셨죠? 총재님? 아직 안 했죠. 안 했나요? 네, 안 했어요. 야. 내가 독신이죠. 반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야, 화끈해, 응? 죄송합니다. 장난해나, 그걸 그 질문 하려는 게 아니고요, 총재님. 연애하실 때, 이렇게 말씀이 워낙 언변이 좋으시니까, 연애하실 때 한참 젊으실 때는 많은 여성분이 좀 많이 따랐을 것 같아요. 나는 젊을 때 연애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셨어요? 대통령한테 이제 불려다니고. 또 특수 임무라고 그래가지고 논산 훈련소 갔을 때도 붙들려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 끝나고 바로 청와대로 올라갔으니까 내 군 기록부에 보면은 논산 훈련소 다음에 바로 보안사령부입니다. 청와대 효자동.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연애도 못하게 했어요? 연애를 할 수 없는 게 밤낮 쬐야 일입니다. 밤낮 쬐야 일이죠. 그리고 이등병이 권총을 차고 머리를 길렀으니까 권총을 차고 다니고 머리를 기르고 다니고 뭐 이런 이등병이니까 연애하려면 얼마든지 가서 여자들하고 연애할 수 있죠. 그 당시 권총 타고 다니는 것만도 인기가 있잖아요. 양복이고 아니 양복 주머니에 권총 차고 다녔으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다른 애들이 그랬으면 연애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뭐 007 제임스 본드처럼 말입니다. 권총 차고 다녔지만 그게 21살 아닙니까? 그런 어린 나이에 권총을 가지고 다녔어도
뭐 연애를 하거나 이런 행위를 못했지. 그러나 뭐 많은 시를 암기하고 수백 가지의 시를 외우고 있죠. 그리고 뭐 가요라는 가요는 모르는 게 없고 클래식은 뭐 많이 알지만은 놀지는 않고 혼자 앉아서 듣기만 하지. 노래도 직접 안 부르고 듣기만 하고. 그래서 이 기억력이 좋으니까 많이 듣기만 하지. 뭐 시를 예를 들어 하면 뭐 김남조의 만남, 응? 뭐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점지해 주시옵소서. 동쪽에서 달려온 한 남자와 서쪽에서 달려온 한 여자가 만나면 천국에 알아보게 하옵시고, 그죠? 만나면 다시는 나리지 못할 준열한 심판을 주시옵소서. 한번 만나기만 하면은 첫눈에서는 모르는 사이지만 알아보게 하시고, 또 만나면 다시는 헤어지지 못하게 준열한 심판을 달라. 뭐 이런 시가 있잖아요. 혹시 이런 걸 제가 기억력이 좋으니까 문학이나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지만은 내가 진짜 이런 걸 가지고 떠들어버리면 나라 예술을 무슨 코미디가 돼버리겠죠. 그러나 절대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때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혹시 듣고 싶은 노래 혹시 없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가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노래는 나는 우리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걸 뭐 젊은 분들이 택해주면 좋지.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건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어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의 이승만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지도자. 자기의 모든 걸 그냥 국민한테 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자기는 일전도 안 챙기는 거지. 자기 가족은 나중에 집이 있든 없든 그냥 그거 다 쓰러져가는 신당동 옛날 집 한 채만 남겨놓고 일절 나중에 지금 대통령이면 나갈 때 집부터 지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대통령마다 나가기 전에 집부터 짓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은 임기가 18년 동안 있었지만은 집 한 번 수리 안 했어요. 집 그대로 놔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일절 모든 걸 국민에게 바쳐버린 사람이고 대화를 할 때 98% 듣기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한마디 하는 거. 고맙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정도지 자기 주장을 말로 많이 하거나 이런 말이 없는 분이지. 아주 말이 없고. 그러나 지금 그 이후에 나타난 대통령들은 지배자라고 보는 거죠. 지배자. 돈을 챙겨서 간다거나 국민의 혈세를 챙긴다거나 뭐 하는 행동은 모든 걸 보면은 국민에게 세금적인 부담을 많이 준다거나 그냥 박 대통령 때는 국민들이 집도 사고 그랬어요. 저축이 됐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 이후에는 이상하게 지방간 살려두고 힘이 드는 거야. 자꾸 뭐가 더 나가는 게 더 많아 이게. 그래서 저축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배자들이다. 지도자로서의 세계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나는 에이브라함 링컨보다 박 대통령을 존경하는 거고 내가 가장 존경하지 않는 인물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나도 링컨처럼 고생을 했지만은 링컨보다 더 고생했지만 링컨은 사실 박 대통령을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 박정희 전 대통령님을 존경하니까 또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또 많이 있죠. 어떤 것도 뭐 아니 그거를 여쭤보기보다는 그 노래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로고송이 있어요, 이번에 선거에서. 그래요, 로고송. 예, 저도 들어봤어요. 그 새말 노래에다가 믹싱해놓은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1억이 생기고, 애를 까지르면 3천만 원 나온다. 진짜로. 그렇게 있어요. 저 들었어요. 아니, 진짜로 까질르면이라고 나와, 거기? 그 까질른다고 나오겠어요. 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나왔었죠.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성취하면 국가 경제 발전하고 남북전쟁 없어지니 세계 평화 이루어지네. 살기 좋은 우리나라 우리 힘으로 만드세. 뉴딜 정책 실현하면 지역 문제 해결되고 국민연금 없어지니 세상 살기 좋아지네. 살기 좋은 우리나라 우리 힘으로 만드세. 화폐 디자인 바꾸고 카드 사용 의무화되면 지하자금 배수되니 나라 경제 좋아지네. 살기 좋은 우리나라 우리 힘으로 만드세. 지자체 선거 없애고 세금 낭비 줄이고 그런 세금 아껴서 국민에게 돌려주네. 살기 좋은 우리나라 우리 힘으로 만드세. 화폐개혁 200조 지자체 폐지 150조 불법 탈세만